마켓 시그널 잡아보겠습니다. 토마토 투자 클럽 이재필 전문가입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지금 시장이 보내고 있는 시그널 어떻게 파악하시나요? 자, 어제 가장 중요한 내용은 미국의 생산자 물가지수 PPI가 발표가 됐죠. 자, 여기서 수치를 살펴보게 되면 헤드라인 PPI는 전년비 6.0% 상승했습니다. 요건 예상치 5.4%보다 약 0.6% 정도 더 높은 수치고요. 전월비에서도 0.7%로 예상치 0.4%를 뛰어넘는 수치가 나왔습니다. 근원 PPI 역시 마찬가지였죠. 예상치는 전년비가 4.9% 정도였었는데요. 5.4%가 나왔고 전월비 역시 마찬가지로 0.3% 예상치에서 0.5% 상승으로 나왔습니다. 모든 부분에서 시장의 예상치를 뛰어넘는 그런 수치가 나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조금 더 들어가 보면 상품 가격이 상당히 많이 상승했는데요. 거기에는 휘발유 가격 상승에 따른 에너지 부분이 물가 상승을 견인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근원 PPI 같은 경우는 이 수치는 전월비 수치는 3개월 연속해서 그 전달 발표치보다 높아지는 모습이 나왔고요. 제가 지금까지는 이 수치만 이렇게 보여드리고 수정된 부분들을 표시를 안 해드렸었는데 우리 시청자님들도 팩트는 좀 아셔야 될 것 같아서 표시를 했는데 별표가 이렇게 돼 있는 부분들이 있을 겁니다. 이 부분이 그 발표될 때 수치하고 달라진 내용입니다. 저런 것들 특히 근원 PPI 월별로 보시게 되면 발표될 때 그러니까 오늘이 0.7로 발표됐었는데요. 이 부분이 다르게 수정이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단 한 번도 그 수치가 그대로 확정된 적이 없어요. 이게 재작년까지는 안 그랬었는데 작년 이 물가가 높아지면서부터 유독 이런 현상이 나오는데요. 자, 이 부분들은 우리 시청자님들도 꼭 좀 참고해 보시고 이게 발표가 됐다고 확정되는 수치가 아니라 뒤에 바뀔 수 있다라는 거, 그 부분 인지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지금 최근 들어서는 이 수정되는 부분들이 더 높아지는 그런 방향으로 수정되고 있습니다. 한 가지 예만 들어보면 근원 PPI 전월비는 지금 마이너스 0.2 정도로 나왔는데요. 이게 지난달에 발표될 때는 마이너스 0.5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 꼭 좀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지금 최근 나온 지표들이 고용지표, CPI, 소매 판매, PPI 이런 것들이 모두 시장의 기대치가 높은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제 크리블랜드 연 총재, 그 다음 세인트루이스 연 총재, 이분들 대표적인 매파이긴 하지만요. 이 부분들이 역시 또 매파적인 그런 얘기를 쏟아냈고요. 자, 이런 부분들은 연준의 매파 정책이 강화될 가능성을 보여준다라고 해석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주간 시장 동향을 간략하게 좀 살펴보면요. 월요일은 전주말에 미국의 기대 인플레가 상승했죠. 그래서 우리나라 시장은 그 영향으로 하락 마감했고요. 화요일은 미국의 CPI 발표를 앞두고 굉장히 좀 눈치를 보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수요일은 미국 CPI 발표에 대한 실망감이 있었죠. 그리고 원달러 환율이 급등하면서 이 부분들이 외국인들의 선물 매도로 이어지면서 시장은 급락했고요. 목요일은 미 증시 선방 하는 모습들이 우리나라 시장에 좀 반영이 되면서 이 부분, 그 전날 수요일 날 하락했던 부분들을 대부분 만회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자, 지금 현재 코스피 시장이 240일 이평선을 사이에 두고 굉장히 팽팽한 모습이 나오는데요. 월요일은 하향 이탈했다가 화요일은 회복하고 수요일은 또다시 하향 이탈했다가 어제는 또다시 회복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수요일과 목요일은 굉장히 강한 아래 위로 굉장히 강한 변동성을 보여줬는데요. 자, 수급 상황에 따라서 시장의 색깔이 많이 달라지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 선물 시장에 따라서 현물 시장이 휘둘리는 웹도덕 현상이 점점 더 강화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우리 시장에서 웹더독 현상이 강화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물가에 대한 우려감이 치솟고 있는 모습이고요. 이것을 우리 장이 조금 더 변동성으로 크게 반영하고 있는 측면이 있는데요. 간밤에도 계속해서 비트코인은 상승을 하다가 이런 금리에 대한 우려감들이 떠오르면서 비트코인이 상승 이후에 조금 하락하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시장 동향, 미국 장부터 해서요. 우리 장의 파생 시장 동향까지 봤을 때 시장 방향성 또 변동성 판단해 볼까요? 예, 일단 미국 증시는 예상보다 높은 PPI
발표로 인해서 3대 지수가 하락 마감했습니다. 자, 그리고 장중에 좀 낙폭을 축소하려는 그런 움직임도 나왔는데요. 장 후반에 재차 밀리면서 장 초반에 저점 근처에서 마감된 모습이고요. 자, 1월 달에 일단 뭐 일시적인 상승 요인을 고려한다고 하더라도 지금 최근에 나온 물가 지표는 너무 높다라는 생각이고요. 다행히 근데 기술적으로는 S&P 500이 아직까지 21 이평선을 이탈하지 않는 모습입니다. 이 얘기는 기술적으로는 기대감이 아직은 미국 시장 같은 경우는 좀 남아있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될 거고요. 우리나라 코스피 시장의 움직임을 보시면 지금 저항과 지지 사이에서 상당히 좀 치열한 그런 공방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어제 기관이 대규모로 순매수를 했는데요. 이 부분은 차익성 프로그램 매수로 크게 의미를 둘 수 없는 수급입니다. 그리고 수요일하고 목요일에 나온 이 굉장히 강한 변동성들, 이런 것들은 중대한 변곡점이 임박했음을 암시하는 모습이다라고 보시면 될 거고요. 자, 다음 주가 지난주 수요일에도 말씀드렸듯이 다음 주가 기술적으로는 굉장히 중요한 자리입니다. 다음 주 수요일까지 2,500포인트를 돌파해주는 모습이 나와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자, 코스닥 시장의 움직임을 보시면 코스피 시장 대비해서 상대적 우위가 점점 줄어드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죠. 코스닥 시장 역시 저항선 근처에 근접한 지수대이기 때문에 이런 모습이 나오는 거고요. 자, 코스닥 시장의 주요 저항대는 790포인트에서 800포인트 정도 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 코스피 시장이 강한 상승 없이는 뭐 지금 2월 초나 뭐 이때처럼 코스닥 시장이 강한 모습을 보이지는 않을 것 같고 제한적인 그런 모습이 나올 것 같다라는 생각입니다. 파생시장 동향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자, 선물시장을 먼저 살펴보면요. 선물시장의 영향력이 점점 커져가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 외국인들 선물 수급에 따라서 시장이 너무 쉽게 휘둘리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어제 외국인들의 선물 시장에서 대규모 매수가 있었는데요. 이 부분들은 그 전에 매도 쳐놨던 부분들, 이런 부분들을 청산하는 거기 때문에 그거는 뭐 미결작정이 줄어든 걸 보면 알 수 있는 거죠. 자, 큰 의미는 둘 수 없는 그런 매수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자, 선물에 의한 변동성이 커지는 부분들, 이 부분도 시장의 변곡점이 가까이 있음을 의미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지금 현재 이 베이시스 폭이 상당히 축소돼 있는데요. 엊그제는 마이너스, 그러니까 백오데이션 상태로 갔었죠. 어제 같은 경우도 시장이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이 콘텐츠 상태로 전환하지 못하고 베이시스가 제로로 마감이 됐습니다. 이런 베이시스 축소 현상은 시장에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많다라는 생각이고요. 자, 옵션 시장 간략하게 살펴보게 되면 외국인들은 양매도 포지션을 취하고 있습니다. 뭐 콜옵션도 팔고 풋옵션도 판다라는 얘기예요. 하지만 최근에 콜옵션 매도량이 상당히 증가하고 있는데요. 어제도 선물시장에서 매수한 반면에 외국인들은 콜옵션을 매도를 치면서 이 콜매도 같은 경우는 주가가 옆으로 기거나 아래로 빠져야 수익이 나는 포지션이죠. 자, 하방 포지션을 좀 이렇게 강화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옵션 시장에서는. 자, 이 부분은 외국인들의 시각은 코스피 시장이 저항선을 돌파하기가 어려울 거다라는 관점입니다. 금융투자는 지금 현재 양매수 포지션을 날마다 계속 늘려가고 있는데요. 이런 포지션은 뭐 시장이 위쪽도 좋고 아래쪽도 좋고 뭐 어느 방향이든 좋으니 크게만 움직여라 라는 포지션입니다. 자, 그래서 파생시장의 수급을 종합해 보면 지금 파생시장에서는 기관이나 이 금융투자나 외국인들 모두 좀 이 보수적으로 좀 아랫방향 이쪽이 좀 강하기 때문에 보수적인 대응이 좀 필요한 시장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선물시장에서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을 파악했을 때는 보수적인 관점이 유리한 구간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현재 선물시장의 변동성이 변곡점 가까이에 와 있다고 보고 있고요. 또 베이시스 축소 현상이 시장에는 좀 부담이 될 수 있겠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어제 이런 가운데 또 현물에서 기관의 대규모 매수가 들어왔습니다. 8,500억 원 정도 어제 유가증권 시장 기관 쪽에서 사주는 모습이었는데요. 다음 주 수요일 2,500선 돌파가 나와야 하는 시장인데 과연 이런 또 수급들이 좀 변화가 일어나면서 현물에서 좀 일어날지는 지켜봐야 되는 상황입니다. 코스닥은 상대적인 우위에서 조금 벗어나고 있는 모습이라고 하는데요. 그렇다면은 오늘 어떤 이슈들이 또 우리 장에 영향을 주게 될지 주요 이슈 알아보도록 할까요?
네, 뭐 지금 어제 핫했던 이슈는 뭐 펫배터리 관련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었죠. 뭐 2월 달에서 3월 달 정도에 유럽판 IRA 법안이죠. 핵심 원자재법이 공개될 예정인데요. 이 부분은 지금 처음 말씀드리는 부분이 아니라 뭐 어제 진짜 쉬운 진단에서도 말씀드렸었고 2주 전에 그러니까 2월 2일 정도였던 것 같습니다. 그때 주가가 오르기 전에 이 펫배터리 관련되는 부분들을 상당히 좀 자세하게 말씀드렸으니까 좀 더 알고 싶으신 분들은 그 부분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근데 뭐 이 펫배터리 관련해 갖고는 핵심 원자재법에 펫배터리 재활용 관련되는 재활용을 의무화하는 그런 조치가 포함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자, 미국이 IRA 법안을 처음에 공개를 했을 때 가장 강했던 섹터는 펫배터리 섹터였습니다. 뭐 이미 2주 전부터 저도 그런 말씀을 드렸었는데 2주 전부터 조금씩 움직이고 있었던 그런 상황이에요. 뭐 그러니까 이 보유하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는 좀 더 보유하셨다가 유럽판 IRA 법안이 발표되는 그때 즈음에서 정리를 하시는 게 가장 좋은 전략이다라는 생각이고요. 자, 다음 이슈는 지금 아직까지는 시장에서 얘기가 되지 않는 부분입니다. 미국의 반도체 지원법이 있었는데요. 이게 2022년 8월 달에 이게 통과가 된 그런 법안이죠. 내용은 간략하게 보면 미국의 반도체 공장을 건설하는 기업에 막대한 지원을 해준다라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대신 지원을 해주는 대신에 향후 10년간 중국 같은 이 안보 위협 국가에 투자를 금지해야 된다라는 그런 조항이 붙어 있어요. 우리나라 국내 기업 같은 경우는 삼성전자하고 SK하이닉스죠. 올해 10월 달까지 이 부분에 대해서 적용 금지를 위에 받은 상태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다음 주에 이슈가 좀 있을 거예요. 아마 지금 23일 정도로 예정이 돼 있는데요. 반도체 지원법 시행 계획을 발표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달 말 정도까지 세부 지침 내용을 확정해서 발표할 거예요. 자, 그 내용에 따라서 삼성전자하고 SK하이닉스 중국 공장이 있으니까 거기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고요. 간략하게 내용 살펴보게 되면 삼성전자는 시안하고 수저우에 공장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시안에서는 낸드 프래시 메모리의 40%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SK하이닉스는 충칭하고 우시, 다롄 쪽에서 공장을 운영하고 있는데 우시 공장에서는 D램 생산의 50%를 여기서 생산하고 있고요. 다롄 공장에서는 낸드 플래시 메모리의 20%에서 30%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좀 불리한 내용이 나왔을 경우에는 우리나라 기업들에 대한 그 우려감이 좀 커질 수 있습니다. 자, 최근 미국의 자국 우선주의 노선을 고려해 볼 때는 안심할 수는 없는 상황이다라는 생각입니다. 네, 이렇게 여러 가지 법안들이 나오게 되면서 주로 뭐 친환경에 관련한 인프라라든지 친환경을 확대하는 조치들인데요. 그리고 원자재에 대해서 확보하는 그런 조치들이죠. 이런 법안들이 나오면서 그런 기업들의 환경이 변화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 유의해서 살펴봐야 되는 상황이고요. 폐배터리는 시장이 열린다는 관점에서 주목이 되고 있고 반도체는 미국의 반도체 지원법을 잘 보면서 또 여파가 있을지를 확인해 봐야 되는 상황입니다. 이번 주에 또 유럽에서 내연기관 신차 판매 금지 2035년부터라는 이슈가 나오면서 어제 자동차 같은 경우도 현대차, 기아 4에서 5% 장대 양봉 나왔는데요. 자, 그러면 오늘 우리 장에서 놓치지 말아야 할 마켓 시그널은 뭐가 있을까요? 자, 지금 팽팽한 균형 상태에서 변동성이 수요일, 목요일 굉장히 커졌습니다. 이 부분은 조만간 균형이 깨질 거다라는 걸 의미한다라는 생각이고요. 자, 코스피 시장은 1월 말부터 2,500포인트 그리고 242평선의 저항의 크기를 실감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주가라는 게 오를 자리에서 상승할 자리에서 상승하지 못하면 조정으로 가는 게 주가의 속성입니다. 그리고 지금 뭐 코스피 60분봉을 이렇게 봐도요. 고점을 계속해서 낮추고 있죠. 이런 부분들도 좀 부정적인 모습이다라는 생각이고요. 뭐 아까 말씀드렸듯이 다음 주가 기술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구간입니다. 수요일까지는 2,500포인트를 상향 돌파해 줘야 하는 시장인데요. 지금 현재 그보다 훨씬 아래에 있는 241 이평선의 선 돌파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보수적 대응이 필요한 구간이다라는 생각이고요. 자, 중국 쪽이 지금 수출 금지 및
제한 기술 목록에 히토류를 포함시켰습니다. 그래서 요 관련주들 뭐 한번 좀 아침에 너무 떠서 나오면 좀 곤란할 거고요. 그중에 실적이 괜찮은 종목 중에 덜 올라 나오는 종목이 있으면 좀 관심을 가져봐도 좋겠다. 뭐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항을 강하게 겪고 있는 시장이기 때문에 보수적인 대응 필요하다는 의견 주셨고요. 중국의 이 히토류 수출 금지 조치, 정찰 풍선으로 미중이 갈등을 겪더니 여러 조치들이 또 나옵니다. 네, 히토류 움직이는지 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마켓 시그널 이재필 전문가였습니다.